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7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자, 이 인사청문회를 두고 어떤 언론에서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유진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가리켜서 너무 답답했다, 잘 싸우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저는 전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한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정말 자료 준비를 철저히 잘 해서 이 조국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각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참 잘 드러낸 청문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아니요. 저는 결정적인 한방이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동양대 표창장 관련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의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여러 부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확합니다. 일단 그 표창을 수여한 동양대 총장이 나는 그런 상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표창장 수여와 관련해서 또 직인 관리와 관련해서 위임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위임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면 그 위임을 받았다, 제대로 총장으로부터 받은 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위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죠.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9월 4일 하루 동안만 얼마나 많은 통화를 시도를 했는지 그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것이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최성해 총장의 통화 내역입니다. 9월 4일 아침부터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많이 전화를 걸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4일 첫 통화는 오전 7시 38분에 이루어졌는데 19분가량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통화에서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총장상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다라고 최성해 그 동양대 총장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10분 뒤에 오전 8시 12분에도 두 사람은 4분가량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합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날 정 교수는 2시간에 한 번꼴로 계속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전화를 했을까요? 저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얼마나 급했는지, 다급했는지, 그리고 저렇게 많은 전화를 최 총장에게 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것이죠. 표창장을 당당하게 받았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문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전화 통화를 시도한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측은 어떤 제대로 된 해명 어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창장은 정상적으로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여받은 이러한 상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동양대 표창장은 정당한 위임을 거치지 않은 제3자에 의해서 위조된 표창장일 가능성이 훨씬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한방은 또 무엇이냐? 키스트에서 인턴십을 3주간 했다라고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출입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출입 기록에는 분명히 3일만 이 조국 후보자 딸이 키스트에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장제원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키스트 인턴 기간과 케냐 의료봉사 기간이 겹친다라고 했습니다. 8일 겹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8일 빼고 2주 정도 인턴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출입 내역을 보니까 조 후보자의 딸은 2017년 7월 12일 그리고 21일, 22일 단 3일만 출입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출입증이 아닌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주간 키스트에서 인턴을 했다라는 이 경력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죠.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어제 해명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딸이 출입증을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라고 한다. 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때 한 명만 택을 찍고 여러 명이 들어가서
실제로 저렇게 기록에는 3일만 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거보다 훨씬 많이 갔다. 3주간 인턴을 했다. 8일 빼고 나머지 기간은 열심히 키스트에 출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장제원 의원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보좌관을 시켜서 키스트에 다시 한번 다녀오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자, 키스트에 가서 물어봤다라는 거죠. 과연 출입증이나 방문증 없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키스트 건물은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보안 등급이 가 등급입니다. 최고 보안입니다. 가 등급, 즉 청와대와 국회와 같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갈 때 뭐 방문증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이 들어간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국회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증 제출하고 방문 기록 쓰고 출입증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죠. 똑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해명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즉, 이 문제에 있어서 드러난 사실, 드러난 증거가 뭘 말해주냐는 거죠. 조국 후보자의 딸은 키스트에 단 3일만 간 것이다. 조국 후보자 어제 반박 자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력은 허위다라고 단정해도 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인사청문회가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혹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구체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증거 자료 제시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가 모든 의혹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가 확연하게 드러난 저는 그런 청문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너무 못 싸웠다? 아닙니다. 저는 잘 싸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당 의원들과 너무나 비교가 됐습니다. 글쎄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어제 청문회에서 참 대비가 됐죠. 저는 이것은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리고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또 법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변명과 궤변으로 주장만 하고 있느냐, 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굉장히 신사적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김도읍 의원, 김진태 의원, 모든 의원들이 보여준 면면이 참 굉장히 젠틀했고 차분했고 말이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 호통치고 고함치고 삿대질하고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고 굉장히 대비돼 보였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청문회를 하면 오히려 야당 측에서 더 흥분하고 더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어제 청문회에서는 반대였습니다. 자, 이런 차분하고 신사적인 그리고 매너가 있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너무 답답하게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봤는데요. 저는 그것은 어떤 그분들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떤 청문회가 가진 어떤 형식상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질의하는 시간 굉장히 5분에서 7분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내가 질문하고 나서 답변하는데 다시 반박 질문을 할 수 없고 또 한 라운드를 이렇게 돌고 나서 또 추가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답답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정말 많은 자료 조사, 사전 조사를 통해서 아주 날카롭게 조국 후보자의 허점을 잘 파고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김도읍 의원, 장제원 의원, 김진태 의원, 주광덕 의원 참 돋보였습니다. 자,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양대 총장 그 표창장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측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 문제를 뭔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김도읍 의원이 잘 드러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정경심 교수의 통화 내역까지 계속 제출할 것을 조국 후보자에게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죠.
네, 역시 두 번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굉장히 강한 톤으로 그리고 아주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조국 후보자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키스트 출입 기록을 가지고 키스트에서의 3주간의 인턴십이 허위다라는 것을 어제 굉장히 열심히 드러냈습니다. 네, 세 번째 김진태 의원, 조국 후보자 딸 출생 신고 관련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 의전원 입시를 2주 앞두고 법원에서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했죠. 원래는 91년 2월생이었는데 이 91년 2월생으로 23년 동안 살아오다가 왜 9월로 바꿨느냐, 그리고 그 바꾼 시점이 왜 부산대 의전원 입학 바로 직전이냐, 이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너무 이상하다라는 점을 다 알 수가 있었죠. 조국 후보자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의 출생 신고를 돌아가신 선친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원래 생일을 갖기를 원해서 바꿔준 것일 뿐이다 라는 참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그래 좋다, 한번 당신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면 뭐 호적 등록부, 예를 들어서 뭐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주변 동사무소 가서 떼어달라. 거기 보면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정말 당신 말대로 선친이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거짓인지 확인해 보자라는 뜻으로 자료 제출을 집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의 출생 신고와 관련해서도 조국 후보자 참 뭔가 감추려고 한다. 여기에도 분명히 뭔가 거짓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역시나 어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 경력, 이것이 뭔가 허위다라는 주장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어제 주 의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고등학생은 없었다라고 서울대에서 확인해 줬다라고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인턴십 활동을 한 전체 참가자 17명은 전부 서울대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부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거기서는 고등학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조국 후보자 딸이 제출한 이 인턴 증명서 누가 발급해 준 것이냐?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은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해명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십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청문회는 끝났고 조국 후보자 임명이 될지 안 될지 이 주말을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 어제 참 저는 잘 싸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료 조사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서 또다시 반박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에 기반한 그리고 증거에 기반한 그리고 법리적인 판단에 기반한 이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저는 어제 청문회 잘 마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